사람은 보통 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믿어온 친구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문득 통화 목록을 보다가 그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춘 적 있지 않으세요?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눌렀는데 이제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마음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괜히 바쁜 척하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마음 한켠에서 안도감이 먼저 올라오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 내 얘기다 싶지 않으신가요? 퇴직하고 시간이 조금 생겼을 때 오히려 더 만나기 싫어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힘들 때 서로 의지하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집니다. 대화 속에서 은근히 비교당하고 농담처럼 던진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린 적도 있었겠지요. 도움을 부탁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던 사람이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땐 다들 그 나이면 그래라며 가볍게 넘기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순간엔 웃으며 넘겼지만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그 말이 다시 떠올라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어야 편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태도는 누구를 평가하려는 철학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닳아 없어지지 않게 지키려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이해하며 억지로 붙잡아야만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건 우정이라기보다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그 친구를 떠올릴 때 따뜻함보다 먼저 피로가 떠오른다면 그 감정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솔직해진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속일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요? 괜찮은 척 넘기던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관계를 생각할 때 내 표정이 어떤지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그 친구와 관련해 떠오르는 또 다른 순간은 늘 비슷합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내려다 결국 말끝을 삼키게 되는 장면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던 날 병원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렸다는 말을 꺼내려던 순간에도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먼저 꺼내며 대화를 가져가 버렸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왜 내 이야기는 늘 다음이 되는지 묻게 됩니다.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정해진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 꺼내는데도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자꾸만 허공으로 흩어질 때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으며 아까 못다 한 말을 떠올리다가 괜히 말하지 않길 잘했다며 스스로를 달래본 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그 친구와의 거리는 더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전화 통화가 길어도 부담 없었는데 요즘은 통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유 없는 피로가 쌓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내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혹은 관심 없는 반응이 돌아올까봐 아예 말을 아끼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관계 속에서 침묵을 선택했던 태도는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 번 겪고 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줄이게 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 앞에서 웃는 표정만 남고 진짜 감정은 숨기게 되었다면 그건 관계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락이 와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워진다면 그 마음을 괜히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아니면 이제서야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된 걸까요? 그 친구와의 만남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건 이상하게도 웃고 있는 내 얼굴입니다. 분명 웃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입꼬리가 저절로 내려가 있던 날들 말입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작 내 속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는 걸 집에 와서야 느끼게 됩니다. 대화는 많았는데 위로는 없었고 공감보다는 판단이 먼저였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르지요. 이런 느낌 낯설지 않으신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라며 정리해 버리던 말투,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닫게 만들던 반응들, 그때마다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해결책보다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이 더 필요한데 그 친구는 늘 답을 주려 했고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어느 날은 약속 장소로 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워 괜히 길을 잘못 들었다는 핑계로 늦게 도착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먼저 피하려 했다는 뜻이겠지요.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친밀함을 경계했던 이유도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생기는 이 작은 상처들이 쌓여 결국 자신을 흐트러뜨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를 설명해야 하고 내 감정을 변호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편안함을 잃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만남이 끝나고 나서 괜히 혼잣말이 늘어나고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을 집 안 공기에게 털어놓고 있다면 그건 마음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힘이 났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회복처럼 느껴진다면 관계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일까요? 이걸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아직도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어느새 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는지, 왜 또 이해하는 쪽을 내가 맡았는지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되뇌던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임에서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을 때 오늘은 또 너무 많이 맞춰줬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도 있었겠지요. 예전에는 그런 배려가 우정이라고 믿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배려가 나만의 몫이었다는 사실이 천천히 드러납니다. 상대는 늘 편안해 보였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몸이 피곤해서 약속을 취소했는데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해받고 싶어 했을까? 왜 단순히 쉬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 따라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없이 물러나는 태도를 택했던 건 관계를 끊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중심에 두기 위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 애쓰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의 소중함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보다 스스로에게 떳떳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만남을 앞두고 괜히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관계와 아무 말 없어도 편안한 관계 사이에서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안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면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사람을 줄여서 외로워진 게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아서 숨이 쉬어지는 상태에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조용히 정리되는 관계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분명한 안도를 남깁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은 대체로 아주 사소합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창가에 서서 밖을 보다가 문득 그 사람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같은 건 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전화했을 텐데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친구와 나누던 이야기보다 혼자 마시는 커피의 온도가 더 정확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하루가 허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정리된 느낌이 들었던 경험 말입니다. 예전에 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접어두는 쪽을 선택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선택이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든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 만남이 끝난 뒤에는 이유 없는 피로만 남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삶의 태도로 삼았던 절제와 거리감은 사람을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모시키지 말라는 조용한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애써 붙잡을수록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을 때만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체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다 쓰지 않아도 되는 몇 명, 아니 어쩌면 한두 명이면 충분해집니다. 예전에는 친구라는 이름 아래 모든 불편을 참고 넘겼다면 지금은 그 불편이 쌓이는 속도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설명을 줄였는데도 마음이 오히려 단정해졌다면 그건 잃은 게 아니라 되찾은 것에 가깝습니다. 조용해진 일상 속에서 비로소 내 감정의 윤곽이 또렷해지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답게 숨 쉬는지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둘 정리된 관계 뒤에 남는 건 후회보다는 이상할 만큼 담담한 평온입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장면은 아주 조용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된 어느 저녁 TV를 켜두고 소리를 낮춘 채 혼자 밥을 먹던 순간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을 텐데 그날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고 대신 음식의 온기와 집안의 정적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외롭다는 감정보다 정리되었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관계 하나가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비워지기보다는 제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잃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에 더 가까워집니다. 더 이상 애써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 그것이 얼마나 큰 안도인지 그제야 알게 됩니다. 가짜 친구라는 표현은 사실 너무 거칠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지금의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았을 뿐이고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었을 겁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는 것, 그게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하루가 누구의 반응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흘러가기 시작했다면 그 변화는 작아 보여도 삶 전체의 균형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친구가 줄어든 자리에 고요가 들어오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내 생각과 감정이 또렷해집니다. 그렇게 남은 관계는 숫자는 적어도 무게는 가볍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잃었다는 생각보다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감각이 더 분명해집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